네, 당신을 괴롭히는 투자 고민, 저희 아침의 투자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허잼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도은입니다. 한껏 마음이 편합니다. 같은 공간인데도 저기랑 여기랑 너무 다르죠. 10시가 넘으니까 우리 집 왔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이게 9시 때와 또 10시의 분위기가 많이 다르죠. 9시 때는 예. 아니 근데 같은 아이디도 같은 분들이신데 네네. 9시 달라, 때는 달라. 굉장히 회초리 왜요? 들고 보시는 분들이 좀 있고 너 잘하나 못하나 한번 보자.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10시에는 그래 재무야 왔니? 너 아까 좀 더 먹고 오지 그랬니? 아니 근데 그나저나 우리 네. 허재모행코 오늘 장가 가요? 장가요? 네. 장가 갔는데 또 가요? 또 가면 나 큰일 나는데. 그러니까 두 번 가면 안 되잖아요. 축적은 약간 새신랑 네. 같아. 왜 이렇게 오늘 예쁘게 차려입고 왔어요? 아니 면접 보는 것처럼 우리 시청자분들 9시 때 시청자분들 면접 보려고 혼낼 때도 네. 쟤가 약간 표정도 안 좋고 아니, 왜 옷도 좀 혼난다는 생각을 하고 온 거예요? 옷도 좀 차려 입고 있으면은 세 대 때릴 거 한 대만 때리는데 아. 얘가 지금 잘하는지 잘못하는지 추리닝 입고 와가지고 앉아 있으면은 아니 우리 굉장히 많은 허재무 앵커가 되게 많이 긴장을 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저도 이제 밖에서 찐팬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우리 허재무 아웃프로가. 앵커 팬들도 많고 예. 사실 이제 뭐 그렇죠. 이제 남의 집 가가지고 음. 남의 집 이렇게 돌봐주는 게 쉽지가 않아요. 예, 저도 뭔지 알고 그것 때문에 이제 허재무 앵커 나 굉장히 그리고 긴장 많이 했어요. 우리 장렬이 형님은 너무 제가 좀 티키타카를 하고 싶은데 네네. 잘 저를 쳐다도 안 보시고 우리 김장렬 본부장님은 마이웨이가 있으신 아, 분이에요. 그래요? 그 웨이에 살짝 우리가 타야 돼. 우리가 타야 탔다가 되는구나. 내렸다가를 본인이 해야 돼요. 오케이. 네, 오늘 처음이었으니까. 네, 오늘 처음이니까 네. 여러분들 내일은 조금 더 발전한 모습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허재무 앵커 많이 응원해 주시고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오늘 네. 시장은 반도체 좀 쉬어가면서 지수 자체는 약보합권 등락을 보이고 있고 코스닥은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현대 무벡스를 비롯한 로봇주 달려하면서 지수가 0.7% 오랜만에 형님보다 동생이 조금 더 올라가면서 960선을 돌파했습니다. 현대차 해째 우리 쿨지우님이 사라 했제 타라고 했제. 현대차 좋다 했제. 네. 오늘 또 로봇주 가운데서는 두산 로보틱스의 주가가 그러니까요. 17% 넘는 급등세, 그러니까 로봇 관련한 종목들의 강세가 두드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 월요일의 남자 우리 이혁진 차장님 만나보기 전에 네. 여러분과 또 오프라인 세미나 바로 안내드리고 달려가야죠. 네. 자, 먼저 압구정으로 떠납니다. 1월 24일 토요일 11시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압구정 WM센터 해외 주식으로 10년 10배 만들기 주제로 정우창 차장님 또 쿨지움 박지훈 부장님 준비하고 계시거든요. 네. 여러분들 많은 관심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토요일이에요? 맞습니다. 네. 이번 주 토요일이기 때문에 또 선착순인데 저희가 이게 선착순이 끝나고 나서도 지난번에 한 번은 시간대를 아예 나눠서 진행을 나눴습니다. 했었다고 네. 했죠. 여러분들 오시는 거 말리지 않습니다. 신청해 주시고요. 1월 29일 목요일 마지막 주 목요일에는 2시 30분에 충청도 청주에 위치한 청주 WM 센터에서 세미나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침엔 투자에서 또 든든하게 국내, 미국, 중국 관련한 투자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는 3인방이죠. 오늘 함께 해주시는 또 이혁진 차장님 그리고 우리 쿨지음 박지훈 부장님 그리고 소진훈 과장님 세 분과 함께 국내, 미국 또 중국 관련한 증시 투자 이야기를 또 그냥 세미나를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게 아니라 가면은 정말 1대1로 다 시간 제한 없이 상담을 또 해주신다라고 하니까요. 여러분 필요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영상 하나 링크 클릭하셔서 꼭 세미나 신청하셔서 여러분들의 올 한 해 투자에 많은 또 수익의 기쁨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바로 모셔봐야죠. 네. 자, 월요일의 남자 나와주시죠. 이혁진 차장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혁진 반갑습니다. 차장입니다. 네. 이제 시차 적응 되셨어요? 괜찮아요? 그렇죠. 지금 안 되면 큰일이죠. 하와이 갔다 오시고 네. 미국 CS 갔다 오시고 네, 네, 이제는 이제 맞습니다. 한국 시각으로 이제 완전 돌아오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뭐 아직은 안색은 안 좋은데 이건 뭐 개인사의 영향이고 뭐 시차랑은 상관없습니다. 개인사라고 하면 갑자기 궁금해지네. 예, 그렇습니다. 자, 이혁진 차장님. 지금 오늘 보니까 시장 분위기가 약간 달라진 것 같긴 한데 반도체 쪽 수급이 살짝 줄어드니까 네. 다른 쪽으로 확 쏠리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시장이 그러네. 변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나요? 예. 아니면은 반도체는 그래도 이제 기본으로 가져가고 그 외의 것들이 또 외의 것들이라고 하면 조금 또 비한 것 같네. 네. 외의 섹터들에 있어서의 순환매 뭐 이 정도로 봐야 되나요? 예. 사실은 제가 연초부터 강조드렸던 부분들도 반도체 제철은 1월. 이유는 실적. 네. 근데 그 실적 그러면은
실적이 발표되는 가장 클라이막스는 1월 중순까지. 그렇죠. 남아있는 거는 하이닉스와 ASML 정도. 이렇게 좀 요약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실적이 발표가 되고 사실 하이닉스의 실적에 대해서는 아마 발표를 하면 다 같이 놀라긴 하겠습니다만 자, 그로스 비율은 4분기보다 내년, 내후년까지도 계속 될까라는 의심은 분명히 있을 수도 있는 자리가 딱 이번에 4분기 실적 발표라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러면 외국인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외국인. 네. 네. 그러니까 지금이 이제 5천선까지 음. 한 5% 정도 남아 있습니다. 오늘 지수, 조금 빠져가지고 코스피 기준으로. 코스피 기준으로. 네. 네. 근데 이런 상황에서 환율을 생각을 해보면 외국인들은 덮어놓고 들어오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 될 겁니다. 지수 부담스럽죠. 기준으로는요. 자, 그러면 실제 외국인들의 코스피의 순매수 기조를 보면 1월 중순부터 슬슬 조금 약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또 반대로 개인들의 예탁금은 슬슬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네. 사실 개인들이 늘어나는 거는 개인들은 사실 환율이랑 크게 상관은 없죠. 오히려 양도세나 이런 것들이 가장 상관이 있기 때문에 1월 초에는 오히려 더 들어오는 효과들이 늘상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지수는 환율을 감안하면은 무조건 들어오긴 좀 어려운 상황. 그리고 지수를 주도하는 반도체의 실적 발표는 초기보다는 약간 좀 후기로 진입하는 양상. 거기에 수급의 주도권이 외국인보다는 개인에 조금 넘어가는 상황이 연출이 될 수 있다라고 하면은 네. 말씀하신 대로 지수 최상위 종목보다는 수익률 헌팅 전략들. 예를 어. 들면 로봇이나 바이오 간에 저는 핑퐁 게임이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코스피에서는 로봇, 그리고 또 이제 또 하나 있습니다. 우주. 우주로 우주. 가야죠. 그러니까 예, 우주 난리 났죠. 또. 마침 또 2월 15일인가요? 아르테미스 2호 발사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때 또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네. 어쨌든 로봇과 우주 그리고 바이오가 수익률 헌팅 국면에서 좀 핑퐁 게임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자, 그러면은 이제 이런 구간에서 그럼 아예 그냥 코스피나 이런 종목보다도 그냥 완전 코스닥으로 가야 되느냐? 네.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어. 3월에 뭐가 있냐면요. 주총이 있습니다. 주총. 주총에. 또 네. 주총 시즌 또 아. 작은 종목들 어떻게 되나요? 사실 주총 시즌에 또 재밌는 점은 네. 주총에 주주 제한을 올리려면 한 2월 중순 전에 다 올려야 됩니다. 네. 그게 이제 뭐 안건처럼 그 맞습니다. 전에 주주 안건을 네. 그때 확정해야 주총에서 다룰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은 주주 제한이나 이런 것들이 나온다라고 하는 뉴스가 2월 초 중에 많이 몰려 엄청 있겠죠. 많죠. 예, 그래서 제가 또 한 번 홍보인데 반바지라고 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반도체, 바이오, 바이오, 지주사. 지주사. 예, 이게 사실 월별로도 1월은 반도체, 2월은 바이오, 3월은 지주사? 지주사인 건데 1월은 실적, 2월은 모멘텀, 3월은 주총 때문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있으면서 핑퐁 게임을 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그러면은 지수 기준으로 봤을 때는 5,000을 넘을 것이냐 안 넘을 것이냐 저는 넘을 가능성이 너무 높다. 네. 라고는 이제 생각합니다. 손만 뻗으면 5천이죠. 네네. 그래서 이 5,000에 대한 논란은 사실 뭐 얘기하는 게 좀 이제 어떻게 보면 후지고요. 네. 하지만 이제 5,000을 앞두고 우리의 전략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당연히 지금부터는 지수 인덱스 플레이보다는 개별 종목 플레이. 오늘 같은 경우에도 한국항공우주가 거의 10%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좋은 종목이라는 거는 누구나 다 알고 있었던 거고요. 네. 올해 되게 역대급 사이클이라는 것도 누구나 알고 있었던 그렇죠. 사이클입니다. 자, 근데 이게 오늘 왜 올라가느냐?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기관이나 외국인들이나 또는 개인들이 수익률을 조금 더 높일 수 있는 구간으로 옮겨보자. 네. 자, 이렇게 하는 구간이 저는 1월 말미에 우리가 해야 되는 전략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아까도 여쭤보긴 했는데 우리 프로그램에서 지금 삼전이랑 하이닉스가 빠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이게 가장 큰 어떤 눌림이라고 해야 될 게 네. 관세 영향이 가장 큰가요? 맞습니다. 관세도 있고 주요 주주의 상속세 매도도 뉴스가 나왔죠. 홍라이 예, 관장. 예, 네. 예. 2조. 네, 어. 맞습니다. 그래서 뭐 블록딜로 하겠지만 네. 어쨌든 시장에 유통되는 주식은 많아진다라고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사실 올해 그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가장 큰 리스크는 실적이 아니고요. 네. 수급이라고 말씀을 수급. 드렸죠. 또 이제 3월 전후로 칭화윤이나 창신메모리가 상장을 한다. 만약에 그렇게 다시화가 되면은 또 거의 한 100조 가량 되는 신규 반도체 종목이 상장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수급이 좀 약간 이탈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하지만 실적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저는 그래도 주가가 빠지면은 사도 좋다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요. 자,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주제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차장님 또 월요일이기 때문에 차장님 장표 보면서 밸류 주식
그로스롭게다 라지캡이 크게 가는 이유 굉장히 영어가 많이 들어있습니다 오늘. 아, 네. 한국어로 한번 해주시죠. 쉽게. 예, 이게 네, 콩글리시를 되게 좋아하는데 제가. 아 마치 지금 우리 차장님의 비주얼이 굉장히 엘레강스하고 이런 느낌인 거죠. 정말요? 아니 미국 갔다 오셨다고. 그래 자꾸 영어 많이 그냥 까매졌을 쓰시네요. 뿐인데. 네. 아,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이게 왜 그러냐면, 네. 자, 올해 성장주도 되게 많이 갔어요. 네, 반도체 네. 빼도 성장주가 진짜 많이 갔습니다. 근데 성장주가 많이 갔을 경우에 제일 많이 올라가는 거는 오히려 밸류 주식이었어요. 예를 들면 로봇 때문에 자동차가 가고, 네. 우주 때문에 방산주가 가고, 자, 이런 상황들이 연출이 됐다라고 하는 거죠. 과거로 생각해 보면 우리 낮은 금리 하에서 그냥 밈 주식들이 올라가는 사이클은 뭔가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왜 이런 상황이 나왔을까? 지금은 사실 시장의 금리 레벨은 여전히 높습니다. 네. 예, 우리나라 지금 기준금리도 거의 이제 금리는 안 한다라고 하는 얘기를 좀 시사하면서 장기 금리가 상승 자극을 받고 있어요. 네. 근데 문제는 재정이라든지 산업의 격변기이기 때문에 성장주들이 올라갈 만한 타이밍에는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스몰캡들이 하이퍼 멀티플을 받는 종목들이 더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기 밸류 주식들이 이 그로스 테마를 타고 정상 밸류에이션을 가거나 그 이상 가는 사이클이 유지가 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시가총액 큰 종목들이 더 많이 올라가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인 건데, 만약에 제가 2월에는 바이오나 코스닥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이오 코스닥 될 때도 우리가 또 이제 저기 밑에 있는 시총 5천억짜리, 3천억짜리 이걸 살 것인가? 절대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이유는 뭐냐면 라지캡이 더 크게 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왜 라지캡들이, 그러니까 시총 큰 종목들이 왜 가느냐? 지금은 아까 제가 장기 금리가 여전히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채권의 투자자들의 지금 속은 어떨까요? 지금 속마음은 채권 오랫동안 3년 갖고 계셨던 분들, 그러니까 지금 완전 처참합니다. 지금 상황은. 처참할 정도. 예, 법인, 개인 지금 보시는 분들,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 보면은 그냥 거의 상당히 많이 주식시장으로 들어오고 있어요. 하물며 채권은 지금 종합과세, 올해부터 주식은 배당소득 분리 과세되는 적용도 되죠. 네. 그러니까 이제 세후 손익까지 달라지기 때문에 넘어오고 있는 거죠. 그럼 이분들이 맨 처음에 삼성전자나 현대차 이런 종목을 먼저 사지, 머니무브를 할 때 정말 우리가 모르는 정말 시총 낮은 종목을 살 리가 없죠. 없습니다.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코스닥 모멘텀 구간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네. 라지캡들, 그쵸. 코스닥 내에서도 시총 최상위 종목들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사이클이다. 이거를 지금 우리 오늘도 현대차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그렇죠. 좀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자, 그러면은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제 배경을 세 가지 마켓 리뷰로 말씀을 드리고 네. 자세한 얘기는 뒤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지금 지금의 시장 과정이 이런 구도가 과거와 좀 다릅니다. 이런 구도를 누가 만들었을까? 저는 이 경제의 주도권이 바뀌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왼쪽에 보시는 것은 S&P 500 기업들의 전체 매출액에서 소비 업종의 비중이에요. 70% 이상 갔다가 지금 60%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게 반대로 지금 오른쪽에 보면은 이 캐펙스, S&P 500 전체 캐펙스에서 빅테크들이 하고 있는 캐펙스 비중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자, 그러면 재미있는 점은 소비 업종은 우리가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재정을 풀고 금리를 내줘서 우리 돈으로 간접적으로 풀어주는 거죠. 네. 근데 지금 늘어나고 있는 캐펙스는 정부가 직접 현금으로 쏴주는 것들이 되게 많습니다. 뭐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라든지 골든돔 뭐 이런 것들로 정부 주도의 재정 프로젝트들이 많으면서 기업들이 캐펙스를 막 늘리고 있는 상황도 같이 맞물리고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의 주식시장도 이 정책의 영향력이 너무나 커지고 있다. 지금 사실 우리나라의 주식시장도 지난해 정책 영향을 안 받았다라고 하기 좀 어렵다라고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은 정책이 주도하는 시장의 색깔이 좀 더 나고 있고, 그 배경 중 하나는 정부가 간접적으로 시장의 자율에 맡긴다기보다는 어떤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직접 돈을 쏴주는. 자, 그러다 보니까 이문을 남기지 않아도 계속해서 투자는 들어가는 이런 사이클이 연출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한국에서는 수급의 주도권이 조금 바뀔 만한 상황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 생각을 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바로 외국인과 개인 간의 수급 주도권 교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 지난해 보면은 25년도 1월까지 너무나 명확하게 수급의 주도권은 외국인에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완전히 밸류 스탁들이 많이 올라갔던 배경이기도 했죠. 자, 그런데 지난해 한번 살펴보시면 이 하얀색의 요 음영이 개인의 예탁금이에요. 오, 계속 늘어났어요. 그렇죠. 개인의 예탁금은 지금 92조입니다. 네. 그런데 과거를 돌이켜 보면 예탁금이 먼저 늘어나고 개인의 순매수 대금이
후행적으로 올라가는 모습들이 보였어요. 즉 내가 그냥 예탁금에 머물러서 그냥 바로 주식을 쏜다라기보다는 여기서 예탁금은 팔아서 대기하는 자금도 있고 새로 들어온 자금도 있기 때문에 아직 투자되지 않은 주식이 있을 경우 자금이 있을 경우에 사후적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네. 자, 근데 지금도 똑같습니다. 자, 1월 들어서 예탁금이 92조 직전 고점을 넘겼었어요. 근데 아직까지는 개인이 팔자세였었고 저점은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앞으로 남아있는 한 달 정도 동안은 과거의 11월처럼 개인들의 영향력이 다시 높아질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또 마침 지수가 이제 5천선 거의 목전까지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수급 주도권이 조금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뭐랄까요? 지수 종목보다는 그 바로 밑에 있는 성장 테마들 노려보시는 것도 2월에 상당히 좋은 전략이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 두 개를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미국의 경제 주도권 교체, 한국의 수급 주도권 교체 맞물려 보면은 미국에서 하려고 하는 것들에 대한 성장주를 사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아까 아르테미스 2호 프로젝트로는 뭐 이제 우주, 네. 항공, 방산 이런 쪽들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로봇에서도 여전히 마찬가지겠죠. 자, 그런 것들을 고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에 이제 두 가지를 요약해서 제가 이 서두에 이야기했던 것도 종합을 해보면 요거만 딱 가지고 계셔도 좋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게 투자할 때. 반반이잖아. 지금. 사실 네. 이 내용이 답니다. 투자 캘린더. 이거 바쁘시면요 그냥 이거 보시고 네. 끄세요. 아니 또 끄지 아, 예, 예. 마시고 알겠습니다. 우리가 결론도 중요하지만 그 이유 뭔가 그 논거를 네. 여러분들이 네. 이제 납득이 되면은 이제 네. 투자하시는 거죠. 예. 네. 먼저 제 오타는 이게 지금 25년도인데 26년도 얘기입니다. 아, 아. 네네. 예. 근데 좀 보시면은 위에가 제가 생각하는 컨셉 그리고 밑에가 핵심 이벤트들이에요. 네네. 자, 1월에는 삼성전자, TSMC, SK하이닉스, ASM의 실적 발표, 즉 그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전 세계적으로 이어져 있는데 뭐 여러분도 알고 저도 알고 모든 기관들이 알듯이 네. 생각보다 실적이 훨씬 더 좋고 예, 그리고 여전히 쇼티지라고 하는 것이 확인이 되고 있다. 근데 네. 그러면 실적으로 우리가 놀라는 포인트들은 삼성전자, TSMC가 그래도 우리 서프라이즈의 고점이라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남아 있는 것은 SK하이닉스와 ASM의 실적인데 이후로는 사실 다시 모멘텀을 보는 시장으로 바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2월에 돌이켜 보면은 사실 진짜 정치와 정책의 격변기는 5월 이후예요. 자, 그런데 그 단서들이 전부 나오는 게 2월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그 말은 뭐냐면 자, 선거를 앞두고 있다라고 치죠. 네. 주총을 앞두고 있다고 쳐요. 네. 그러면 주주 제안을 하기 위해서는 이 제안을 2월에 확정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선거에 나가려고 하면은 우리가 바로 중간 선거 하는 것이 아니라 경선을 해야 되죠. 그렇죠. 경선이 시작되는 게 또 2월입니다. 아. 또 하나는 우리나라도 6월에 중간 선거가 아닌 지방 선거가 있어요. 지방선거 하죠. 자, 그러면 지방 선거에 무슨 정책을 인기를 얻으려고 하면 정책을 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정책들이 지금 정부에서 내는 거 보면은 1월 1분기 다 몰려 있습니다. 아, 그러네. 예. 그래서 실제 그러면 제가 예시로 한번 들어드리면 네. 뒤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코스닥 부양 관련한 정책들 예를 들면 연기금의 벤치마크 코스닥 평가 비중 이런 것들 정하는 것도 1월 내라고 명시가 돼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바이오 산업 육성 정책 이런 것도 1분기 내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연초의 정부 자료들을 보면 자,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미국에서도 그렇고 이 앞으로 있을 큰 선거를 앞두고 또는 주총을 앞두고 이벤트들 이 떡밥들이 나오는 것은 다 2월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우리나라에서 정책주다라고 하면은 코스닥이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3월이 주총 시즌인데요. 마침 이 3월에는 우리나라에서는 주총이 있습니다만 미국에서는 이제 본격적인 경선이 한 중간을 지나게 됩니다. 그러네요. 근데 이제 자, 경선이 있다라고 하면은 자, 이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자, 경선이 있을 때 공화당 의원들의 포지션이 되게 중요한데 트럼프의 지지율이 높으면 트럼피즘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홍보할 겁니다. 네. 근데 지금 지지율이 낮아요. 그러니까 약간 반 트럼프의 지금 제동을 걸 수도 있는 이야기들이 이때는 나올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나 당장 경선이 돼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들이 약간 노이즈가 막 시작되는 시기일 것 같고 근데 이제 우리가 고민스러운 거는 4, 5월 이후예요. 자, 4월에는 한은 총재 바뀌시죠. 네. 자, 5월에는 미국 연준 의장이 바뀌고요. 자, 6월에는 한국 지방선거가 나오고 그다음에 11월에는 미국 중간선거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항상 이 주식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불확실성을 싫어하고 안정된 환경을 되게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악재다 호재다 이거는 하루 이틀 상관이고요. 불확실성 자체가 남아있으면 시장은 크게 움직이지는 못해요. 그래서 저는 4월, 5월부터는 시장이 지수장보다는
약간 종목장의 형태를 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 해보면 1월은 반도체가 제철이고 2월에는 코스닥 바이오에 한번 주목을 해보고 그 다음에 3월에는 지주사 모멘텀이 좀 기대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씩 지금 핵심 이슈를 한번 점검해 보면 자, 그린란드가 되게 핫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트럼프의 전부 다 의도대로 되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자, 근데 트럼프는 그러면 왜 자꾸 그린란드를 가지고 이렇게 무리수를 둘까? 자, 그래서 트럼프의 지금 하고 있는 정책들을 미루어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북극의 주변의 지정학 환경을 한번 검토를 해보았습니다. 왼쪽에 보시면 트럼프가 하겠다고 하는 대표적으로 계속 얘기하는 게 골든돔 프로젝트입니다. 네. 이 골든돔 프로젝트는 뭐냐면 제가 요 밑에 그림을 한번 제미나를 통해서 그려봤어요. 여기 보시면은 미국으로 미사일이 초음속 미사일이 날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와 중국이 미국의 초음속 미사일 스케줄보다 빨랐기 때문에 사실 미국에서는 이게 되게 두려울 거예요. 근데 지금 문제는 이 사드나 지금 공중유혹 체계는 못 맞춘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트럼프가 얘기하는 거는 이 지금에 있는 이 위성들 로 관찰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AI가 판단을 하고 공중에서 맞춰버리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미국의 영토가 이렇게 가운데 있죠. 하와이와 알라스카나 이 캘리포니아의 주요 거점들이 있고요. 근데 문제는 여기 북극 항로 여기 보시면은 북극 항로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바로 위로 날아오는 건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이렇게 위로 날아오는 거. 못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거기에 거점이 그린란드가 여기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실제 트럼프가 그린란드가 이제 골든돔 프로젝트에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자, 그래서 지금 이게 북극이 가운데고요. 이 가운데를 두고 러시아와 캐나다, 이제 그린란드 요걸 한번 봤습니다. 이 빨간색 표시가 된 게 군사기지예요. 자, 지금 러시아는 이미 여기에 완전히 배수의 진을 치고 있어요. 아,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더 많은 미사일들이나 더 많은 요격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미국은 지금 사실 무방비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린란드가 미국의 사실 이제 군사 방어도 받고 있는데, 근데 문제는 이 유럽에서 여기를 너무 방치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말로 트럼프의 지금 표면적인 마음 이야기대로 그린란드를 뭔가 점령을 해서 여기 미사일 디펜스를 놓는 방법, 뭐 이거일 수도 있고요. 네. 두 번째로는 지금 너네 그린란드 신경 너무 안 쓰는데 유럽 군들이 여기 와서 지켜라. 이제는 국방비를 써서, 또는 우리나라 미사일 방어 체계 이 골든돔을 그린란드에도 배치할 수 있게끔 협상을 하자. 결론적으로 그러면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거는 아까 예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두 가지예요. 첫 번째로는 이제 군사용 위성 사업. 우리나라가 수혜를 좀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여기가 만약에 정말로 다 빙하가 녹아버리면은 여기 다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쇠빙선들. 그렇죠. 네, 쇠빙선 수요가 아주 많이 자극이 될 겁니다. 미국이 쇠빙선이 많이 없다라고 좀 5쪽 정도 있는 걸로 나와 보여주신 것 있고요. 같은데. 반면에 러시아는 지금 20척 이상이 있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여기서 정말 전쟁이 일어나면은 러시아는 막 이렇게 얼음 뚫고 들어오는데 네. 여기는 지금 무방비인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이 부분이 녹으면 천연가스 사업을 하기도 해야 되고, 또한 군사 작전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기 때문에 쇠빙선도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 관련해서는 방산용 위성,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쇠빙선 네. 이런 쪽들이 상당히 큰 수혜를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로봇이에요. 오늘 되게 핫한 부분들인데, 자, 그러면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모멘텀이 끝날까 지속될까? 그러면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자세히 뜯어보면 답이 나온다라고 생각해요. 네. 자, 그래서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어떤 변화를 거쳤고 무엇이 달라졌으며 저는 결론적으로는 더 간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그 이유를 하나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맨 처음에 나온 게 얘예요. 1세대. 그리고 이 아틀라스 2세대. 이거는 현대차한테 가기 전이고요. 현대차가 인수하고 2년 만에 얘가 나온 겁니다. 그럼 얘네 둘이 가장 크게 바뀐 거는 요 뒤에 이렇게 케이블들이 보이시죠? 네. 요 케이블이 다 삭제가 됐어요. 그러네요. 네. 왜냐하면 이게 유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기름으로 크게 펌프질을 해서 큰 힘을 쓰다 보니까 이제 요거를 좀 없앤 것이고요.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세대에서는 아직 요 주먹 보시면 이게 무슨 주먹 뭉치 같은 거 하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주먹 뭉치로는 사실 복싱을 할 수 있어도 일은 못 하는 거죠. 집을 수가 없었습니다. 네.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좀 확대해서 보면은 뭔가 이렇게 뭐 들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냥 네. 검은 이 주먹 뭉치 같은 게 하나 있습니다. 네. 자, 근데 이게 손가락으로 바뀐 거고요. 근데 문제는 이번에 CES에서 보이진 않았습니다만, 움직이는 걸 못 봤습니다만, 대부분의 3세대 모델은 이걸로 소개가 됐습니다. 자, 이게 제일 달라진 게 뭐냐면 일단은 손가락이 달라져 있고, 그리고 잘 보시면 로봇은 보통 우리
막 액추에이터 얘기 되게 많이 네, 하지 네. 않습니까? 그 액추에이터라는 건 다 요거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 사이사이. 근데 이 액추에이터가 여기 보시면 여기도 되게 다양한 액추에이터가 들어가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네. 관절들. 실제로는 얘는 액추에이터의 가지수가 한 20개가 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8가지. 얘는 3가지밖에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대규모 양산을 하기 위해서 액추에이터를 굉장히 단순화시킨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액추에이터 관련 종목들이 지금 주식이 막 올라가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실 현대차가 28년도에 3만 대를 만든다라고 하는 것이 신뢰도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또 여기에 우리가 추론칩은 시뮬레이션은 구글이 하고 추론칩은 엔비디아랑 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나 이게 테슬라의 휴머노이드 이외에는 가장 진일보하고 양산에 가장 가까이 가 있다라고 생각들을 하는 거죠.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보통 자유도라고 하는 게 혹시 여기 자유도라는 기준 혹시 아십니까? 자유도요? 네. 그러니까 몇 자유도 개의 마디를 56? 움직일 수 있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실 이게 자유도. 100이 만점이에요, 그러면은? 만점은 없고요. 아, 그냥 만점. 점점 몇 올라가는 가지의 거예요? 마디를 움직일 수 있느냐인 거예요. 만약에 내가 아무것도 예를 들면 아무것도 없이 허리만 돌릴 수 있잖아요. 네. 뭐 제가 하체 마비가 돼가지고 그러면 한 번 자유도 1이라고 보통 얘기할 수 있고요. 네네. 자, 그런데 이 자유도의 56은 저는 아틀라스를 표현할 수 없는 숫자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얘는 180도 돌아가잖아요. 맞아요. 이렇게 하고 있다가 반대로 180도 예, 그러니까 되더라고요. 이 180도 돌아가는 거에 대한 자유도 기준이 잘 맞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자유도는 솔직히 예를 들어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지 회전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아무도 안 해봤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사실 이 케이블이나 이런 것도 다 없이 모듈로 움직이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로봇의 레벨은 기업 가치로 보면은 옵티머스 다음 기업 가치를 받아도 아무도 몰아할 투자자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는 이거 누가 어떻게 만드냐? 네. 이 보스턴 다이나믹스를 실제 제조하는 거는 누구죠? 현대차죠. 네. 현대차의 지금의 벤더들을 보시면 됩니다, 사실. 네. 그러니까 기존 자동차 1차, 2차 벤더들이 그대로 로봇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 이제 몇몇 기업들이 있겠죠. 네. 근데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죠. 자, 왜냐 로봇은 도로교통법을 적용을 받습니다. 차로 분류가 네. 되나요? 마차로? 원래 차예요. 그러니까 도로를 안 다니는데 왜 도로교통? 바깥으로 다니면, 아. 바깥으로 나가면, 네네. 심지어 공원 관리법에도 걸려요. 왜요? 라이더가 원래 공원 안에 들어오시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되게. 도로교통수단들이 계속 네. 그 이번에 지난해 개정됐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되게 법적으로 문제가 많아요. 그러니까 실외 자율주행 지금 물리적으로 안 돼요. 사람이 하나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유인 자율주행이거든요. 그 말은 전부 다 이 도로교통법을 잘 이해하는 회사들만 이 사업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다른 업체를 쓰기가 되게 애매하다라고 하는 거고 또 하나는 이 들어가는 부품들이 그냥 스마트폰 또는 자동차랑 되게 비슷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자, 우리가 지금 감속기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감속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사실은 그 안에 들어가는 이제 볼 스크류 같은 것들이 되게 중요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스크류라는 것이 이렇게 횡운동만 하고 종운동만 하는 게 아니라 두 개를 다 해야 그렇죠. 이렇게 사람처럼 이렇게 움직이는 부드러운. 형태를 가능한 거죠. 이렇게도 움직였다가 이렇게도 움직이면서 네네네. 이렇게 사람처럼 움직이는 거죠. 근데 그거는 초정밀 가공이거든요. 그래서 원래 일본 업체들이 그걸 되게 잘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완전히 커스터마이징 제품이기 때문에 일본에 맞추기가 좀 어려웠어요. 그 자동차 벤더들이 뭐 가공하는 업체들 하나 해볼래? 근데 잘한 거죠. 근데 그것도 현대차 벤더한테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처럼 대부분의 현대차의 기존 벤더들이 테스트를 해봤고 네. 상당 부분 성공해서 현대차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부품을 만들거나 조립을 하거나 뭐 아니면 부품을 이제 소재를 대거나 이럴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현대차 밸류 체인을 먼저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다른 로봇주들을 보시는 것이 훨씬 더 맞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 자, 어쨌든 보스턴 다이나믹스는 진짜고 여기 수혜주들은 현대차 그룹 밸류 체인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이오입니다. 아마 이제 이슈 점검에서 이제 거의 마지막일 것 같은데 이 바이오는 이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끝났어요. 근데 여기에서 뭔가 인플리케이션이 있나? 사실 저는 지난해와 엄청 크게 다른 건 아닌데 이제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는 중국 바이오가 정말 대박을 냈다. 중국 바이오요? 네. 개별 딜로 한 8조짜리도 나온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중국 바이오가 정말 이번에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12월부터 1월 있을 때까지도 정말 조단위 빅딜이 너무나 많이 나왔었기 때문에 분야가 어디예요? 중국 다 항암제랑 이런 항암 쪽들입니다. 쪽? 예. 지금도 1위는 시판되는 의약품 항암제 1위는 키트루다 네. 미국 회사인데요.
지금 차세대 1위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 ADC에서 1위는 일본 회사고요. 그 다음에 임상 중에 제일 부각을 받고 있는 거는 서밋 테라퓨틱스인데 이 서밋 테라퓨틱스의 원래 약은 중국의 아케소 제약이 갖고 있었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에 대한 바이오 굴기가 그냥 이미 성공했다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미국에 대한 중국 바이오 견제가 본격화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제 바이오 생물 보안법이 1월부터 가동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중국의 바이오 굴기를 미국이 저지할 거다라는 게 첫 번째 생각이었었고, 두 번째로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를 들어 비만 치료제다 이러면은 살이 많이 빠지는 게 제일 중요하지라고 생각을 한 거잖아요. 네. 단백질도 빠지면 안 된다. 네네. 그리고 더불어서 이게 뭔가 이렇게 주사 맞는 게 되게 쉽지 않은 거죠. 기본적으로 이 행위 자체가. 무섭죠. 예. 그래서 편의성만 놀려놨더니 좋은 임상 결과나 사람들의 매출 확대가 일어났다라고 확인하는 것이 좀 이번이라고 생각을 네. 하는데, 실제 아주 단적인 예로 이 지금 일라이릴리랑 노보노디스크가 모두 경구용 비만 치료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경구용 비만 치료제 노보는 만들었어요. 시판이 됐습니다. 네. 첫 번째 주 노보가 마운자로 이겼을까? 압도적으로 이겼습니다. 지금 뭐 반응이 엄청 좋다면서요? 네, 한 4,000건, 첫 주가 4,000건, 마운자로는 한 2,000건.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그냥 똑같은 약이라고 하더라도 밥을 이제 먹으니까 그렇죠. 훨씬 더 부담이 편하게 없죠. 느껴지는 거죠. 네. 자, 그리고 또 이제 항암제에 대해서도 이 피하 제형 전환에 대한 계속 얘기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머크 키트루다, 그다음에 이제 J&J, 그러니까 이제 자기네들이 만드는 항암제를 특허 만료가 있거나 아니면 다른 병용의약품을 만들거나 하는 과정에서 SC 제형, 피하 제형을 바꿔서 편의성을 늘리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홍보를 하는 분들이 네.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는 첫 번째로는 중국 바이오 굴기에 대한 미국의 항전이 시작이 될 것 같다. 두 번째로는 이렇게 그냥 제형 변경, 편의성 증대 이런 의약품들이 우리나라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관련 기업들이 미국 빅파마들의 선택을 더 많이 받을 것 같다라고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좀 봤었습니다. 지금 이슈가 있는 내용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상반기 1분기만 봐도 반도체 이슈 있고 말씀하신 바이오 이슈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지주사 이슈도 있는데, 여기서 지금 최근에는 단기적으로 올랐던 로봇 관련해서 그리고 우주항공 관련해서도 이벤트가 상반기에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 마음들이 다들 급하시거든요. 그렇죠. 네, 네. 너무 빠르게 오르잖아요. 맞습니다. 이게 예전 같았으면은 사실 뭐 이전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12월 말부터 1월 초까지 그렇게 막 30-40%씩 급등하는 맞아요. 것처럼 이번에는 현대차 그리고 지금 우주항공 종목들이 그렇게 단기적으로 급등해서 이번에 또 놓쳤네 하시는데 네. 이런 분들은 이런 남은 이벤트를 가지고서 과연 미리 선반영됐는데 이거 지금 투자해도 될까에 대한 네. 물음표가 던져질 텐데 맞아요. 어떻게 이거 그럼 투자를 이어갈 수 있을까요? 맞아요. 지금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벤트를 앞두고 투자를 할 것인가? 네. 저는 그래도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앞두고도. 이번에 CES에 세론이 없었고 네.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는 세론이 있다가 말았고 그러니까 이제 이건 유동성이 좀 풍부해서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뭐 우주니 로봇이니 여러 가지 테마들이 왜 사람들이 가장 빠르게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가? 이게 우리가 놀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AI 스케일 싸움이 이렇게 빨리 다가올 줄 몰랐고, 그러니까 GPT의 업그레이드, 우리 GPT 3.5가 처음 나온 게 22년도입니다. 그때는 왜 이런 게 있네, 와 신기하다 맞아요. 정도였었죠. 네. 근데 불과 23, 24, 25 이제 우리 일자리를 위협하고 있죠. 그러니까 2년 반 만에 이렇게 된 겁니다. 심지어 로봇은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예전에 막 덤블링하고 막 이런 휴머노이드 만들었을 때 그 개발 기간이 15년이었어요. 그러니까 로봇을 지금 막 움직여도 사람들이 뭐 10년, 15년 그래요. 뒤에 얘기지. 네. 근데 지금 옵티머스가 2년 만에 2세대 내오면서 사람들이 야 저게 지금 사람을 대체하기 시작하네. 그러니까 옛날에 한 10년, 15년 걸릴 일들이 지금 우리 시대에서는 2년, 뭐 1년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주가도 빨리 오르고 반응도 빨리 하고 실제 실적도 빨리 좋아지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많이 당겨질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일까? 근데 문제는 나머지 있는 것이 종목의 선택인 거죠. 비싼 종목을 살까? 오늘 뭐 두산 로보텍스 올라가긴 합니다만 뭐 비싼 종목을 살까? 저는 그거보다는 현대차가 지금 이 강하게 견인될 수 있는 이 배경은 사실은 밸류에이션 때문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전 세계의 제일 비싼 자동차는 테슬라. PBR이 뭐 이제 10배가 한참 넘어가죠. 그 다음이 BYD. PBR의 3배 이상. 그러니까 하이테크 만드는 기업들은 이 정도 밸류에 되셨는데 현대차의 그 CES 전의 밸류에이션은 PBR 0.6. 근데 전 세계 레거시 자동차의 PBR은 0.8. 네. 그러니까 레거시만도 못한 밸류에이션을 갖다가 지금 그 많이 올라가서 뭐 현대차나 BYD를 위협하느냐?
오늘 아침 기준 0.9였습니다. 0.9. 아직도 1이 안 되는. 네, 그러면 제 기준은 레거시 뭐 이 현대차가 당긴 뭐 주가를 추천드리기보다도 네. 그러면 어느 정도 포텐셜을 가져갈 것이냐. 도요타랑 GM 포드 정도가 PBR 1배 이상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대차가 주가가 올라갔던 거 다 빼고 밸류에이션이 도요타와 GM 포드를 못 갈 이유가 있느냐? 이걸 돌파를 못할 이유가 있느냐는 생각해 보면 저는 돌파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예, 마치 지난해 APR이 LG 생활건강과 아모레퍼시픽의 주가를 제가 시총 무조건 역전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거 똑같죠. 그러니까 혁신 모델을 만드는 회사가 레거시 모델을 만드는 회사의 점유율 1등 회사의 시총을 넘어서는 것은 네.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론 지어 보면은 이벤트 세론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다만 우리의 종목 선택은 굉장히 신중해야 되는데 글로벌 피어 대비 우리 회사의 밸류에이션이 업사이드가 남아있나 정도를 점검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반바까지 한 것 같고요. 지주와 주총 얘기를 아까 잠깐 던져주셔가지고 그쵸. 2부에서는 여러분들이 기다리는 그 주총 꾼에 대한 이야기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 광고 타임. 네, 저희가 이야기 나누고 있는 동안 네, 하이닉스가 상승 전환을 하더니 그렇습니까? 지수도 지금 4,862포인트 선으로 상승 전환을 했습니다. 코스피도 놀랍고 지금 삼성전자도 약법권까지 올라와 있고 지금 아래 꼬리 쫙 달고 있고 SK하이닉스는 양봉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우리끼리 저희가, 그냥 조금 장난반 저기 진단반으로 논단반 진단반으로 5천 언제쯤으로 예상해요, 동훈 씨는? 저는 이번 주는 조금 힘들 것 같고 이번 주는 좀 힘들고 다음 주쯤 다음 주 그럼 1월 안으로 이번 달 안에 이번 5천, 달 그러니까 안에 돌파보다는 터치? 터치. 터치는 장중에 꼭 할 것 같다. 우리 혹시 앵커님은? 저는 이제 두 분의 평균값을 낸 다음에 말씀을 뭐야? 혹시 우리 차장님? 차장님은요? 전부 늦어도 다음 주. 늦어도 다음 주. 늦어도 다음 주. 이르면 이유는 이번 주. 닉스 실적이 있으니까. 실적 예, 날 그러니까 가능할 결국에는 수도 실적 있겠네요.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실적에 용 빼는 재주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트럼프가 오늘 관세를 100% 매긴다 뭐 이렇게 네. 하더라도 실적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그러네. 그럼 쇼쳐 넣어 이런 마음으로 가는 거는 실적이 정말 이제 깡패이기 때문이죠. 그래 너 부과해. 그냥 너 부가해 쇼쳐 넣어. 그러니까 이러고. 사실 우리가 예전에 트럼프가 말 한마디 하면은 뭐 맞아요. 우리 시장뿐만 아니라 네. 글로벌이 한번 쫙 빠졌다가 예. 올라오는 그래서 막 V자 반등 얘기를 엄청 많이 했던 것 같은데 맞아요. 지금은 뭐 주말간에 어떤 뉴스가 있든 실적 기다리면서 우리 체력이 어느 정도인데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네. 이제 바지에서 네. 바는 근데 살짝 앞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얘기인데 어떻게 추가적으로 더 어떤 얘기를 짚어보면 좋을지. 아닙니다. 그냥 바로 그 지? 지금 이제 1월, 2월, 3월 그 업종별로 네. 넘어가도록 갈까요? 네,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반도체 다시 오릅니다. 네, 지금 그래서 마침 좀 반도체 얘기를 네.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자료 보시면서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 1월 반도체를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이거는 약간의 정치적인 부분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치적. 자, 부분이요? 지금 TSMC가 이제까지 엔비디아의 증설 요구가 있었고요. 트럼프의 증설 강요가 있었어요. 근데 안 했어요. 이번에 저는 애리조나 공장 얘기할 때도 네. 결국에 그 대만 내에서 여론은 뭐냐면 저거 뭐 그렇게는 안 할 것 같다. 어. 그러니까 러티닉 상무장관의 요구는 TSMC의 40%를 미국 지역에서 생산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네. 하는 거죠. 그 TSMC는 왜 미적거리는 걸까요? 사실 공장 그렇잖아요. 지으려고 들어갔다가 네. 봉변 당할 수 있잖아요. 어떤 그러니까 들어갔을 때 과연 이득이 될까? 지금 생산 많이 늘려봤자 TSMC 입장에서는 뭐 안 좋은 네. 거 아니에요? 비용 많이 늘리고. 물론 그런 게 있습니다. 그거는 뭐 우리가 경험도 있죠. 네. 우리나라- 아니면은 네. 설비를 해놓고 나서 미국 정부의 어떤 뺏어가기? 정부가 네. 바뀐다든지 맞습니다. 뭐 근데 그사이 공장 사실 지을 때. 저는 그 이면에 실제 이게 대만에서 나왔던 얘기인데 네. 이런 키워드가 등장했어요. 실리콘 방패. 실리콘 방패? 네. 그럼 뭐예요? 자, 대만이만 TSMC가 있으면 미국은 대만을 지켜줄 거다. 그래. 네. 실제 이 내거 다 비슷한 주면. 그렇죠. 이게 지금 미국은 대만을 지켜야 되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AI 반도체가 거의 100% 대만에서 만들어지거든요. 그렇죠. 어허. 대만을 보호하지 않으면 미국에서도 타격이 그러네. 있는데 그거 40% 갖고 오면 60% 나라가 우리 40%로 그쵸. 돼. 이게 되니까. 그래서 이제 실리콘 방패라고 그래서 한다는 정치적인 키워드가 부분을 있어요. 말씀하신 거구나. 자, 그래서 TSMC는 네. 저는 그래서라도
미국 투자의 하이엔드 반도체를 아주 보수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 네. 그 답이 또 말씀하신 대로 네. 트럼프 바뀔 거니까. 아. 하다못해 중간 선거 끝나면 어떻게 될 줄 알고. 아,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진로는 놓고 그 다음에 투자는 보수적으로 하고 아. 더군다나 최선단 공정은 대만에서 하면은 네. 끝까지 우리는 실리콘 방패가 될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다 보니 기회가 생기는 회사가 있을 수 있죠. 네. 그게 저는 삼성전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왜냐하면 TSMC가 정말 미국에 공격적인 투자를 한다? 가능하다라고 하면은 삼성전자한테 기회가 크게 없을 수 있어요. 네. 그렇죠. 지금의 기술 격차가 이제 있긴 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 과정에서 이 TSMC의 대만 실리콘 방패 상황을 가장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네. 그게 머스크예요. 머스크. 최근에 머스크가 실제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의 AI 구조가 굉장히 불안하다. 왜냐하면 100% 대만에서만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자기가 봤을 때는 해소를 해야 된다. 그래서 삼성전자 테일러 공장에 상주를 하면서 사무실을 놓고 상주를 하면서 뭔가 하고 있는데 되게 재밌는 점이 있어요. 얼마 전에 머스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얘기요? 실리콘 룸, 클린 룸이라고 합니다. 이제 클린 룸의 구조가 내가 봤을 땐 잘못돼 있다. 왜요? 그러니까 지금은 클린룸이 너무너무나 깨끗해야 되고 사람조차도 들어가면 안 되는 식으로 해서 막 이렇게 방진복 입고 하거든요. 네. 근데 자기가 봤을 때는 구조상 이거 바꾸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봤을 때 클린룸 안에서 조만간 피자 먹고 담배 펴도 된다. 왜? 그러니까 자기가 봤을 때 안 클린 놈이잖아. 논 그쵸? 클린 놈. 그러니까 클린룸을 아. 굳이 이렇게 정말 엄청난 이 클린룸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 장비라든지 아니면 주변의 환경을 통해서 깨끗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린 것처럼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렇게 될 수 있을지 아닐지 모르죠. 어쨌든 머스크가 지금 반도체 공정을 삼성전자 공장을 통해서 뜯어보고 있고 뭐지? 여기서 자기 칩을 만들 거기 때문에 네네. 정말 완전 좀 진심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어. 자, 그래서 저는 여기 TSMC의 지금 실리콘 방패 정책 때문에 네. 대만에 삼성전자 파운드리의 올해 하반기 연말 정도에 한번 큰 기회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이유는 텔레 공장의 준공 시점, 그러니까 지금 1분기에는 반도체 장비가 들어가고요. 하반기에 이게 준공과 그 이후에 램프업이 들어갈 텐데 여기서 머스크발 모멘텀 그리고 여기서 생산되는 것이 AI6 칩이라고들 알려져 있습니다. 이게 로봇 칩이기 때문에 테슬라의 부흥이 이제까지는 사실 삼성전자와 연결성이 거의 없었는데 네. 앞으로는 삼성전자와 전기의 연결성이 좀 강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이제 바이오예요. 제가 바이오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JPM 헬스케어 컨퍼런스 이외에도 정책 모멘텀이 2월에 상당히 좀 쏠려 있어요. 자, 첫 번째로는 코스닥 경쟁력 강화 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코스닥은 무조건 수급이 제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기관 안 들어오고 공모에 돈을 치기 때문에 네. 연기금의 성과 평가에 코스닥 지수를 반영하는 이 비율을 정하는 게 1월 발표로 명시가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아직까지 뭐 1월이 많이 남진 않았습니다만 1월 전 2월 초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코스닥 벤처 펀드 투자 시에 소득 공제를 확대하겠다. 그래서 이런 것도 남아 있고. 매년 2천만 원. 네, 이거는 이제 총 누적 금액이었는데 이제 매년마다 해주겠다라고 바뀌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바이오 산업 육성 방안이라는 것이 또 정부 공식 자료에 들어가 있습니다. 네. 뭐냐면 국가바이오 혁신위원회라고 하는 것을 통합시키겠다. 그러니까 여기저기 좀 나눠져 있는 바이오 기구를 통합시킬 것이고, 근데 여기에서 저는 역시나 제일 중요한 정책은 이거입니다. 신약의 심사 인력을 확충하고 인허가 심사 기간을 단축하겠다. 그렇지. 이게 이겁니다. 결국에는 이 재건축 재개발할 때 부동산에서 아파트 할 때 사람이 없어서 늦어지는 경우 되게 많아요. 우리 지금 토호제 대해서 토호제 허가가 늦어지는 것 중에 하나는 사람이 공무원이 부족해서? 없어요. 몇 명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허가해주는? 일은 쌓여있는데. 아, 네, 그렇구나.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 심사 인력이 너무나 부족해요. 그래서 네. 심사 인력을 넣고 인허가 기간을 단축시켜서 우리나라에서 지금 신약을 만드는데 이제 한 420일 허가 기간에 네. 되고 있는데 이거를 절반으로 줄이겠다. 자, 이렇게 되면은 사실 되게 큰 호재입니다. 이거 정말로 구조적으로 봤을 때는요. 그 다음에 이 국민성장펀드에서는 바이오 메가 프로젝트를 투자할 텐데 자, 여기에서는 사실 디지털 헬스케어법 결론적으로 우리의 많은 정보들을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한테 주고 네. 그거를 신약으로 개발할 수 있게끔 도와주겠다라고 하는 방향들이 저는 1월 말 그다음에 2월 중 이 정도에 좀 이런 것들이 쏟아진다라고 하면은 바이오 헬스케어 업종에 상당히 이제 온기가 확산이 되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을 하고요. 네. 3월에는 이제 지주사인 거죠. 자, 3월에는 주총. 보면 주주 제한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경영권 분쟁을 동반하거나 아니면 단순히 주주 환원 아니면 지배구조 개편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해요. 그러면 지주사가 가장 예민하겠죠. 그러면 지주사들은 몇 가지 방향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 먼저 어떻게 해보자. 네. 한화.
좀 지배구조를 먼저 좀 바꿔놓는 거예요. 두 번째, 주주 제안을 듣고 해보자. 이거는 한 2월 중순까지 받은 다음에 할 겁니다. 세 번째로는 일단은 그냥 자체적으로 장기 주주환원 계획을 발표하자. 네. 대표적으로 삼성물산 같은 경우에는 25년도가 3개년 주주환원 계획의 마지막이었습니다. 20년도에 일단 무조건 해야 되겠죠. 무슨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는 이 3월의 주총에서는 대기업 그룹사들이 다 관련한 고민들을 할 겁니다. 뭐 삼성에서는 삼성물산, 삼성생명이 해당이 될 거고 네. 현대차 그룹에서는 일단 모비스라든지 현대글로비스 같은 경우가 핵심이 될 거예요.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지배구조 개편 어떻게 할 것이냐. 네. 현대글로비스 입장에서는 너 지금 11% 보스턴 다이나믹스 주식 갖고 있는데 네. 이거 구조 회수를 할 거야 어떻게 할 거야 이런 얘기들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다 이제 하나씩 이슈가 있다. 또 하나는 SK그룹도 마찬가지죠. 네. SK와 SK스퀘어 이 관계를 어떻게 할 계획인가 이런 부분들도 있고 SK스퀘어 같은 경우에는 하이닉스 이익이 역대급인데 주주환원 혹시 어떻게 SK 할 생각이냐 네. 이런 얘기를 또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 대기업의 지주와 중간 지주 여기서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한국조선해양 중간 지주죠. 갖고 있는 현대중공업 주식 어떻게 할래? 또는 주주환원 또는 M&A 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어? 이런 것들이 구체화되는 것이 다 3월에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관련 종목들 관련 이제 바이오에서 어떤 이슈 근데 뭐 여러 이게 가지가 제일 있는데 궁금하긴 해요. 네. 이제 아까도 중국 네. 얘기 뭐 이번에 JP 헬스에서 예. 중국이 너무 또 좋았다고 하니까 네. 이거를 바로 미국이 견제가 들어올 건데 네. 우리는 생물보안법 네. 우리 좀 같이 좀 가요 이런 느낌일 맞아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중국이 바이오가 대세가 된 게 좀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방송에서도 거의 지지난해 말이네요. 그래서 제가 미국에서 최근에 바이오 협회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이라고 해가지고 그 FDA가 있고 미국에는 이 우리나라 지금 식약처 같은 데가 네. 있죠. 근데 이제 임상을 해서 이제 허가를 받는 건수가 FDA를 이기기 시작했어요. 오. 근데 이게 언제 이후냐면 코로나 직후. 아. 근데 그럼 중국이 왜 이렇게 바이오 굴기 나섰냐? 백신이 제일 늦게 들어갔잖아요. 예, 그 이후에 임상 건수가 그 신약 허가 건수가 가파르게 올라왔습니다. 네. 근데 이 동시에 중국에서의 미국 기술 수출도 엄청나게 늘어났어요. 즉 아까 제가 우리나라 신약 심사 일정을 단축하는 것이 물론 보시는 분들에 따라서는 부작용을 걱정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부작용을 줄이는 방법은 신약 심사 기관에서도 엄청나게 많이 보완이 되고 있고요. 이거를 AI로 줄일 수도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걸 단축하는 거에 대한 부작용보다는 순작용들이 훨씬 더 많아진 상황이고 중국이 먼저 했다. 네. 그럼 우리나라도 하고 미국은 중국 바이오 견제를 하면 한국 바이오가 꽤 좋아질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그런데 일단은 뭐 신약은 차치하고요. 네. 가장 중국이 왜 이렇게 클 수 있었는가? 제가 아까 신약도 있습니다만 바이오 의약품을 생산해주는 회사가 있죠. 오시바이오로직스. 네. 근데 그 회사의 수주의 50%는 나온 의약품이 아니라 임상 의약품이에요. 네. 만들고 있는 것이 CDO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그 CDO 의약품이 트럼프나 미국 정부의 산 생각은 미국의 빅파마들의 임상 의약품을 중국이 뭐 컨닝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바이오생물보안법으로 중국의 견제 기업들한테 못 가게 한다라고 했을 때는 수혜받을 수 있는 거는 결국엔 이 CDO라고 하는 것이고 네. 이 CDO에 우리나라 제일 크게 하는 것은 삼바입니다. 쌈바. 예, 그래서 실제 그러면은 이게 좀 늘어날 조짐들이 있느냐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 CDO 의약품들이 삼바가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한 110개 정도 이제 제품을 생산했었는데 네. 지금 지난해 3분기 실적 보니까 한 154개로 많이 늘었다. 네. 그래서 앞으로 삼바가 관찰돼야 되는 지표 같은 경우 말씀드리면 CDO의 제품 건수, 수주 건수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게 만약에 뭐 200건, 300건 넘기 시작하면은 실제 제품 실적에서도 많이 반영을 될 것이고 사실 임상을 여기서 해놓고 딴 데 가서 이제 CMO를 하지 않겠죠. 그래서 네. 향후 실적에도 큰 도움이 될 거라서 만약에 삼바를 보실 때는 이 CDO에 얼마만큼 숫자가 들어오고 있는지를 관찰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네. 두 번째로는 이제 조선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쇠빙선인데 자료 보시면은 실제 이 조선에서 올해는 저는 컨테이너선 이런 것보다도 그냥 기타 선종을 봐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특수선 말씀 네, 주셨잖아요. 실제 보시면은 26년도에 선종별 수주 전망 이거 당사 건데요. 네. 보시면은 이제 기타 선종이라고 분류될 수 있는 것들 특수선과 LNG선이 50%를 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올해만큼은 기타 선종이 과거의 기타 선종이
이제는 주력 손종으로 바뀌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감안했을 때 저기 보시면은 업체별로 이제 수주 잔고 전망을 보시면 현대중공업이랑 삼성중공업이 마침 또 더 높다라고 볼 수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마찬가지로 LNG선이나 특수선, 쇄빙선들의 영향이 상당히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현대중공업이랑 삼성중공업이 수주 전망도 당사 기준으로는 조금 더 높은 상황이다. 네. 아무래도 그 배경은 특수선 때문인 것 같다라고 네. 생각하고 해서 바이오는 CDU, 조선은 이런 특수선, 기타 선종을 중심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오늘 또 마침 엔터주들이 좀 올라가요. 엔터 좋아요 오늘. 네. 엔터가 주춤했었죠. 네, 실적 근데 좋다 하는데. 맞아요. 근데 그러면 우리 제가 종종 이 BTS 사진 가지고 나와가지고 이게 어느 정도 임팩트인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어요. 네. 근데 진짜 이제 BTS 컴백 일정을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횟수가 늘어났어요. 횟수가. 맞아. 4월에 시작을 했는데 원래 지난해 말에 보도에서는 65회라고 분명히 했거든요. 근데 지금 80회 가까이 돼요. 그러니까. 네. 근데 이제 BTS의 이 정도를 가지고 티켓 가격을 한 $200 이상으로 잡고 네. 더군다나 미국의 공연 횟수가 3분의 2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되면은 실적을 추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BBC에서 미리 이렇게 질러놨는데 단순 네. 계산. 네, 1.5조죠. 1.5조. 1조 공연 5천억. 매출액만 1.5조. 여기 또 굿즈 더하고. 맞아요. 이 굿즈가 이 음반 판매 공연 더하고. 기타 매출이거든요. 네. 비중이 거의 30% 가까이 돼요. 혹시 이거 단순한 호기심인데 환율 효과도 있나요? 그러면? 있죠. 분명히 예. 있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들어올 때는 또 달러 그러니까. 받으니까. 그렇죠, 네. 그렇죠. 근데 그럼 보냐면 거의 2조 가까이 벌 수 있다는 거거든요. 공연 매출로. BTS 하나로. 이랬던 아티스트는 역사상 없죠. 테일러 스위프트. 테일러 아. 스위프트 그때 네. 테일러 스위프트 그 경제적 효과가 얼마냐 맞아요. 얘기 많이 맞아요. 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유사했던 게 한 비욘세. 비욘세. 그 다음에 콜드플레이가 예전에 진짜 덮어놓고 돌았을 때. 우리나라에도 좀 그죠. 겪고. 요세 정도 그룹이 있고요. 네. 그러면은 이 하이브에 이제 어느 정도 기여를 하는 것이냐. 이게 임팩트가 중요한 거거든요. 네. 네. 자, 하이브의 연간 매출액을 생각해 보면 한 2조가 좀 넘어요. 그러니까 아티스트 하나로 이 2조. BTS 없이 지금 이렇게 온 거거든요. 연간 매출에 지금 2분기 때 저렇게 찍힌다는 거잖아요. 그렇진 않습니다. 아니에요? 2분기 이걸 다 할 수는 없잖아요. 아, 지금 계속 4월 시작으로 4월부터 해서 시작해서 계속 한- 도는 건데 저게 한 1년 정도 1년 하는 정도 거예요? 볼 것 1년에서 같은데. 사실 좀 더 걸리긴 해요. 아. 그래서 그 보통 월드투어는 1년 플러스 알파이긴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그러면은 거의 분기 매출액이 잘하면은 갑자기 막 2배가 나올 수도 있고 맞아요. 네. 이런 상황이 나올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저는 올해 하이브의 BTS 모멘텀은 사실 어찌 보면 우리가 내부에서 되게 약간 평가절하하고 있을 수도 있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BTS가 월드스타잖아요. 그러면 또 이제 동시에 위버스라든지 팬 커뮤니티 네. 플랫폼의 그렇죠. 가입 건수도 되게 많이 늘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BTS의 유발하는 BTS의 경제. 만약에 예를 들어 이 친구들이 뭐 옷을 입을 수도 있죠. 어떤 브랜드를 홍보하거나. 그렇죠. 뭐 아니면은 뭐 굿즈를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 유발 뭐 하다못해 하이브는 또 여기서 게임도 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또 이제 테마주로 막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냥 마지막으로는 네. 관광입니다. 자, 우리가 AI 때문에 뭐 이런저런 것들 때문에 이제 무시당했던 이게 좀 근데 성장은 엄청나게 일어났던 것이 바로 네. 이 관광 데이터들인데 네. 보시면은 피부 미용이 관광객 수는 늘지 않았는데 피부 미용의 이제 전체 성장과 의료 쇼핑의 비중이 60%까지 올라갔어요. 그래서 피부 미용 의료기기 이거는 수출로 이어지는 잠재 지표는 내수 매출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 피부 미용 의료기기도 상당히 좋을 것 같고 또한 여기 대체적으로 실적이 좋기 때문에 주주 환원도 얼마든지 3월 이후에 할 수 있습니다. 네, 다 현금 수익이라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같이 한번 보시면은 좋을 것 같다를 55분에 마무리를 했습니다. 투자할 게 참 많아요. 예, 예. 투자할 게 참 많은데 사실 근데 아. 하이브 같은 경우는 최근에 또 주가 상승세가 보여서 정고점까지 좀 올라온 부분들이 있어서 네. 여기에 대해서 또 하이브들 얘기할 때마다 저점 되게 많이 올라왔어요. 밸류가 너무 높지 않아요? 뭐 밸류에이션이 높지 않아요? 라고 하는데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셔야죠. 아, 맞습니다. BTS 예, 효과가 진짜 더 주가를 예. 얼마나 끌어올리게 될지는 예, 우리가 예. 가늠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여전히 투자의 기회들이 반도체 말고도 여러 가지로 산적해 있다라는 것을 네. 여러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월요일의 남자 이혁진 차장님 오늘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근데 동훈 씨 얘기대로 다음 주도 어쩌면 느릴 수도 있겠다. 아니 우리 허행을
얘기는 얘기 안 했잖아요. 그래서 언제? 이번 주야 다음 주야? 나는 2월 초 하려고 했는데 2월 초? 야, 오늘 지금 비관적이네 사람이. 아니 비관적인 것보다는 다음 주 올라가지고 그 차익 매물이 우두두두 나왔으면 쏟아질까. 좋겠죠, 지금. 저는 그때 들어가는데 자, 기다리는 조정은 그때 지금 들어갈 오지 생각을 하고 않는다. 있습니다. 자, 여러분 뭐 5천이 되든 뭐 언제가 되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에게는 기회가 여전히 남아 있는데 그 기회를 잡기 위해서는 조금 용기가 필요할 것 같아요. 내가 용기 없다. 나는 도저히 이 주가에 못 들어가겠다 하시는 분들은 굳이 또 여돈이야 이거 간대잖아 하면서 맞아. 사면 안 돼요. 아. 여러분들이 객관적으로 판단하셔서 현명하게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내일도 오전 10시 여러분의 현명한 투자를 위해서 아침 투자 다시 돌아올게요.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